태몽은 임신이나 출산을 예고하는 특별한 꿈으로 부모나 주변 사람이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몽은 아이의 성격, 미래의 운명, 재능 등을 암시한다고 하여 첫째로 동물과 관련된 태몽이 많습니다. 용이나 호랑이 같은 강한 동물이 등장하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며,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물과 관련된 동물은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자연과 관련된 태몽도 자주 나타납니다. 산이나 바다 같은 거대한 자연경관이 나오는 꿈은 그 아이가 큰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꽃이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꿈은 아이가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셋째로 과일이나 곡물이 나오는 태몽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탐스러운 과일을 얻거나 금빛으로 빛나는 곡물을 보는 꿈은 아이가 재물운이 좋고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태몽은 새로운 생명이 곧 태어날 것이라는 신비한 예고로 여겨집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즉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로 현관을 잘 꾸미고 관리하는 것이 복을 불러들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고 복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신발이나 잡동사니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현관 매트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밝은 조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해 현관을 환하게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로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세요. 문이 삐걱거리거나 잘 열리지 않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자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식물을 놓으면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긍정적인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3가지. 첫 번째, 빨간색 물건. 빨간색은 강한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장례식장의 차분한 음의 기운과 어울리지 않아요. 빨간색 옷이나 액세서리는 피하고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거울 같은 반사 물건. 거울은 영혼을 반사해 떠돌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혼이 평온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거울이나 반사되는 물건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강한 향이 나는 물건. 향수나 강한 향이 나는 물건은 장례식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고인을 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위한 장소이니 신중한 태도로 참여해주세요. 묘자리 선택은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묘자리는 조상의 기운이 머무르는 곳으로 그 에너지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산세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묘지가 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산은 안정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조상을 안전하게 감싸줍니다. 또한 물이 흐르는 곳 근처에 묘를 두는 것도 좋은데, 물은 재물을 불러오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가까우면 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기운이 흩어진다고 보며 이는 후손의 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막아주는 지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햇빛이 잘 드는 곳도 좋은 묘자리로 꼽힙니다.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머무는 곳이 조상의 기운을 양성하고 후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 따른 이사하기 좋은 날. 첫째로 음력으로 좋은 날을 선택하세요. 풍수지리에서는 음력의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음력 2일, 12일, 22일은 좋은 기운이 강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에 이사하면 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해와 달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출이나 일몰과 같은 시간대는 기운이 변하는 시간으로 이사하기에 좋은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손 없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 여겨져 이사나 중요한 일을 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날로 믿습니다. 넷째로 날씨를 고려하세요. 맑고 밝은 날이 기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비가 오는 날보다는 날씨가 좋은 날 이사를 하면 좋은 기운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을 피해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날에 이사를 하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으니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과 겹치지 않는 날을 좋습니다. 이빨이 빠지는 꿈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나 부모님의 건강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빨은 가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는 꿈은 가까운 가족, 특히 부모님과 관련된 큰 변화나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꿨다면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알터니가 빠지면 안 풀리던 일이 해결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빨이 빠짐으로써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답답했던 일이 풀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빨 빠지는 꿈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어요. 풍수지리에 따르면 군대에 가는 날을 잘 선택하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음력으로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력에서 길이로 알려진 날, 특히 양기가 강한 날에 입대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더해져 군 생활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손 없는 날을 선택하세요. 손 없는 날은 전통적으로 나쁜 기운이 없는 날로 여겨지며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날에 입대하면 군대 생활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사주와 잘 맞는 날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주에 따라 운이 좋게 작용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입대나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풍수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군 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보다 맑은 날에 입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군대에 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할 때에도 좋은 날과 피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여기 군대 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면 안 되는 날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여친이 친구들과 양양 간다고 할 때 이때 연락을 하는 것은 군생활 뿌리의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여친은 부모님과 양양 간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여친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할 때 이때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날은 군생활의 뿌리의 기운이 약한 게 만드는 날로 군대 남친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여친이 친구들과 양양 가고 나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할 때 군생활의 뿌리가 흔들려 다음날 집 앞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에 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할 때도 분위기를 고려해 올바른 날을 선택하면 더 좋은 기운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서로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